미국,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모두 결승에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슬픈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뭐 비니시우스 얘기하고 엔드링 얘기하고 호드리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대표팀이 과거만큼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브라질 의심하잖아요. 남미 예선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브라질 대표팀이. 슬퍼요? 브라질 사람인가요? 아니, 브라질 사람은 아닌데. 예. 스페인 사람이세요? 브라질 사람이세요? 2024년 6월 19일이고요. 히플라이브 수요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아니, 약간 절어가지고. 안녕하세요가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안녕하신지 궁금하니까. 오프닝 토크부터 이제 유로 얘기 좀 간략하게 있어가지고 바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조별리그 뭐 거의 다 보셨죠, 일단? 네. 안 보신 경기도 몇 개 있죠. 있긴 있고. 네. 찬우 형이 봤을 때 1차전 이탈리아 선정 가능성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모르겠다. 아직은? 왜냐면 1차전처럼 그렇게 백프로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수비가 불안해. 알바니아한테도 고전했잖아, 솔직히. 좀 불안하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백스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백포라고는 하지만 디마르코를 굉장히 높은 지점까지 올려서 사실상 운영되는 거는 칼라피오리, 바스토니, 그다음에 여기 디로렌초까지 해서 백스리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서 차라리 그냥 백스리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시작부터 변형 이런 거 말고. 제가 볼 때 이 알바니아전은 어쨌든 뭐 이기고 넘어갔는데 이제 스페인이랑 경기할 거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랑 경기를 할 건데 그거는 좀 불안하다. 그걸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일단 그리고 미드필더도 파지올리 좀 들어와서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이 아마 공격에 5명을 배치할 건데 그러면 어쨌든 누가 내려와서 사이드를 막든 그 사이에 끼든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 측면을 막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중앙에 지금 루이스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또 치고 들어오면 또 한 명 더 있어야 되고 해서. 근데 파비안 루이스는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 파비안 루이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선수들이 그렇지. 장단점 많이 알고 있어서 방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그렇게 안 돼. 그럼 망해. 그럼 망해. 그럼 망해. 좀 잘했어, 파비안 루이스 첫 경기 보면. 저도 기대 안 했거든요. 그게 제일 약점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실수 안 하고 되게 잘하길래 이게 얘가 잘한 건지 아니면 로드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과부하가 안 걸로 잘한 건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좀 몇 경기 더 봐야 되는데 오히려 파비안 루이스보다 로드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요, 첫 경기는. 뭐 말씀 남은 김에 스페인의 선정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스페인은 선전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차전 크로아티아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스타트가 매우 좋았다고 평가는 되지만 문제는 그거죠. 토너먼트 단계에 가서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전체적인 전력이라든가 짜임새는 좋은 팀이거든요. 특히 저는 미드필더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스페인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 골을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라타가 애국자. 크로아티아전만큼만 해라. 그러면은 너무 만족스럽죠. 그러면 대만족이다. 모라타가 스페인 역사상 유로 득점 1위예요. 그래요? 이번에 골 넣고.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전방에 쓸 수 있는 자원이 모라타, 오야르사발, 호셀루거든요. 그런데 스타일을 보면은 또 다양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옵션이 모라타기 때문에 모라타가 적어도 한 60분 정도 또는 65분 정도 띄워준다고 봤을 때 그때 골과 관련된 플레이를 해주면 그러면 스페인으로서는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스페인 멤버 좋아. 네, 멤버 좋아요. 멤버 좋아. 그 질문이 좀 올라와서 찬우 형, 알베르토 형이 입중계한 거 보셨냐고. 뭐 인테리어 선수들 뭐 빼면은 이탈리아 더 잘할 거다 요 얘기를 하셨다던데요. 근데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뭐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뭐 우승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저희 겨우 챔스 나간 팀을 뭐 그렇게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벤투스 신경 쓰지 않는다. 뭐 그런 팀 뭐 얘기를 그런 팀 팬 얘기를 뭐 내가 다 들어줘야 돼? 우승팀인데 리그 우승팀인데. 우승팀인데. 그 이탈리아랑 스페인이 아무래도 잉글랜드랑 프랑스보다는 우승 확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막상 잉글랜드랑 프랑스 뚜껑 열어보니까 특히 잉글랜드는 좀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다른 나라들이 다 생각할 건데 야 할만한데? 할만한데? 다 할만한데? 막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아. 좀 우승 확률이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아니, 여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걔들이 내려가서 그래서 할만한데 생각하는 거지. 야 이거 올라가기만 하면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로 2024전에 이번에 가장 그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하는 팀이 네 팀이었잖아요. 예. 뭐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 포르투갈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이 그 뒤 쫓고 이탈리아가 쫓고 이런 양상인데 아마 1차전 끝나고 나서 우승 배당률이 확 달라졌을 겁니다. 스페인이 빅4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스페인이라든가 유럽 언론 중에서 우승 후보 4순위 정도 뽑을 때 스페인을 넣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네. 했구나 좀. 독일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 또 자국에서 치는 데다가 첫 경기를 대승을 해가지고 이제 독일 쪽으로 조금 몰리는 그런 근데 느낌? 프랑스도 이겼지만 떨어졌을 것 같은 게 은바페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못 칠 것 같거든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코가 네. 아우 코뼈 진짜. 그러니까 뭐 대답을 안 하더라고. 약간 애매하게 계속 얘기하더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못 뛸 것 같고 왜냐면 호흡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완전 이게 삐뚤어져 있던데 사진 보니까 수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왔죠.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기사까지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봤고. 제가 코 부러져 봤잖아요. 축구하다가. 언제요? 언제? 저 한 10, 어떻게 2, 3년 부러졌어? 전에. 이렇게? 키 한 187 정도 되는 분하고 헤딩 예. 경합을 했는데 경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 여기 명치에 내가 코 박아가지고. 그럼 성형인이에요, 한영?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얘 은근히 얼굴에 손 많이 댔네. 아니, 이 형 뭐야? 이 형 외모 관심 많네. 와, 그래서- 수염도 레이저로 지지고. 와, 맞다. 제모도 했잖아, 이 형. 코가 이렇게 이 콧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가 부러진다는 게 뭐냐면 이쪽이 주저앉아요. 이렇게 아래쪽이 주저앉아요. 그러면 예. 이게 높일 수는 없어. 그냥 이거를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맞추는 올려서 거다, 그냥 맞추는 여기 거.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 들어 올리면 이렇게 매부리 코가 됩니까? 그치, 잘못 들어 올리면 여기서 붙을 때 이렇게 뽕긋 붙어 보면 여기 축구 선수 이렇게 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고. 얼굴에 튜닝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아니 뭐 이거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예. 성형외과를 가긴 했어요, 사실. 하유 씨 그거는 성형외과가 제일 많이 했을 거니까. 이게 성형 수술이니까 이거 코는 높아지지 않는다. 잘 붙기만 근데 예쁘게 붙어야 이게 코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코가 작아졌어요. 잠시만요. 김환 단군이랑 보톡스도 맞았다고. 진짜? 아니, 얼굴에 진짜 뭐야? 아니, 얼굴에 돈 얼마 투자한 제 거야? 친구가 피부과를 하는데 예. 당군 형이 보톡스 맞고 싶은데 처음에 좀 무섭다고 모르는 데 가기 해서 예. 이 친구한테 가자 해서 예. 같이 간 김에 예. 너도 맞아! 이래가지고 그럴까 해서 이제 맞고 네. 네. 이는 본인 거예요? 근데 제 거예요. 이 누구 거 낀 거 제 아니죠? 거야. 저 본인 이거 거예요? 여기 이마에 맞았어, 이마에. 이마에. 주름. 예. 예. 아시안컵 가기 전에 한번 방송에 좀 잘 나와보려고. 예. 은근히 신경 많이 쓰네. 당군 형도 맞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당군 형이 맞는 게 더 어렵지 않아? 형은 근데 코도 했잖아. 그래. 안 했다고 그냥 부러져서 맞췄다고. 아니 코 수술에 보톡스마저 제모도 해. 뭐야? 와. 제모도 걔가 그냥 내 친구가 싸게 해줬어요. 근데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맞추는 건데 이거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마 맞췄겠죠 네. 당연히. 보니까 그때 코가 이렇게 옆으로 갔던데 걔는 그 음악회를 보니까. 맞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뒤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는 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수술이면 수술인데 사실. 근데 거기다가 호흡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은 플레이에도 방해가 당연히 되죠. 그쵸, 뭐 경합하고 네. 이러면 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은바페가 잔여 경기를 못 나온다 아니면 뭐 토너먼트 단계에서 나온다 지금은 그냥 예측만 하는 수준이니까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은바페가 못 나온다는 것은 또 그만큼 전력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자, 지금 오프닝 토크도 유로인데 본격적으로 본 코너 가서도 유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로 1차전 최고의 경기 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후에 뭐 이제 제가 또 패널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스타TV 히든풋볼에서 뽑은 1차전 최고의 경기는 튀르키예와 조지아의 경기를 뽑았습니다. 튀르키예가 전반 25분 민드류의 원더골 이후에 조지아가 미카오타제 선수 동점골 기록을 하면서 유로 본선 첫 번째 조지아의 득점자 기록이 됐고요. 치열한 공방전 끝에 후반 25분 아르다 귤러가 진짜 환상적으로 이 막아쳤죠. 원더골 넣으면서 네. 2대1로 다시 앞서 나갔고 마마르다슈빌리 골키퍼 선방도 있었고 그리고 일디즈도
네. 옵사이드였었나요? 뭐. 골을 넣었는데 그런 오프사이드로 장면도 있었고. 인정이 안 됐죠. 뭐 다른 경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차전 최고의 경기 중 하나임은 좀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다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독일에 많다는 점이 경기장 분위기에 한몫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맞아요. 네. 비가 오면 엄청 많이 오던데. 사람들이 약간 뭔가 좀 업되잖아요. 비가 오면 없대요? 축구장에서 비 오면 약간 축구장에서? 축구장에서 비 오면 업될 수 있고 보니까 직캠 같은 거 보니까 두 나라 사람들이 그 펜스 하나 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 전부터 엄청 뜨거웠어요. 그 튀르키예랑 조지아가 그 지도로 보니까 딱 붙어 있더라고. 붙어 있어. 둘은 나쁘지 않은 나라고 예. 튀르키예는 그리스랑 안 좋은 나라고 실제로 나라는 조지아랑 괜찮은 나라인데 뭐 그래 축구에 그런 게 어딨어. 뭐 사이 좋다고 뭐 친하게 지낼 거야? 아 그렇죠. 붙자마자 이제 좀 그리고 다 약간 체형들이 약간 장사가 맞아. 많을 수 있는 체형들이야. 키는 상관없고 그냥 약간 이 두께 같은 게. 통뼈 같은 느낌. 예. 사실 저도 튀르키예 여행을 이제 1년 전에 한 2주 갔다 왔는데 진짜 사람들이 다 골격이 되게 좋아요. 키가 작아도 땅땅해. 키가 크면 당연히 더 크고 해서 그리고 다 막 수염도 많고 막 하잖아요. 튀르키 사람들. 그래서 약간 몸매가 지현이 형 스타일인가 봐. 그렇지. 아니 한도 비슷하다. 아 그러네. 환희도 비슷하네. 상체 이제 흉가 크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뭐 좀 경기 전부터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도 있고 두 팀 다 어쨌든 이 유로라는 무대 여기는 처음이고 튀르키예도 이제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되게 저는 이렇게 90분 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미친 듯이 뛰길래 다들 깜짝 재밌었어요.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재미난 이유가 뭐냐면은 2대1 상황에서 말 그대로 조지아가 몰아붙이는 힘이 굉장했고 거기다 튀르키예가 막 육탕 방어하면서 막아내다 보니까 경기가 마지막까지 막 흥미진진한 가운데 마지막에 코너킥 상에서 마바르다시빌리가 공격에 가담했다가 결국 역습을 허용하고 추가골을 내주는 과정까지 어떻게 본다면 제 3의 팬이 보기에는 너무나 재미난 축구 경기였는데 조지아 팬들이 보기에는 아쉽지. 엄청 답답한 그치. 안타까운 젖자싸의 경기가 됐죠. 결과가 3대1로 끝나. 발음 좀. 젖자싸? 젖자싸요? 정확하게 발음했는데 왜 그래? 젖잘싸. 잘. 젖잘싸. 이해를 좀 붙여주세요. 네. 깜짝 놀랐네.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3대1이 돼서 그렇지, 진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어떻게 끝날지를 몰랐던. 그쵸. 만약에 조지아가 계속 몰아붙이는 분위기였고, 막 코너킥 할 때마다 골키퍼 나와가지고 막 계속 가담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흥미진진한 경기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에서 어쨌든 간에 이 튀르키예하고 조지아하고 둘 다 생각하기에 쟤네만 잡으면 우리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서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체코, 튀르키예, 조지아 물론 이제 포르투갈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 아래 이제 뭐 체코하고 조지아 이렇게 있겠지만 각자 생각에는 야 1승을 거두면 이기는데 첫 경기 이것만 잘 치르면 우리는 갈 수 있다. 포르투갈한테는 우리가 안 된다고 일단 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뒤가 없이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들도 보니까 스타 감독들이고 몬텔라도 그렇고 사니올도 그렇고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흥미진진한 경기 자체가 되게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무조건 조지아를 잡았어야 되고 조지아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나 체코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경기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싸웠던 경기가 아닌가. 샤누리 몬텔라보다 3살이 어리네요. 나는 샤누리 훨씬 나이 들어 보여서. 사누리 좀 더 이게 롱런한 느낌이어서 그렇지 않나? 77년생이고 몬텔라는 74년생이네요. 몬텔라 나이 많아. 몬텔라가. 몬텔라 나이가 좀 있구나. 근데 그 조별리그에서 골키퍼 올라오는 거 저는 1차전에서 올라오는 건 저는 그치, 웬만하면 안 하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사실 3차전 경우의 수 따질 때 뭐 요럴 그럴 때 때는 올라올 하지.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될 것 같거든. 그것도 그렇고 조지아는 첫 경기부터 배수해지는 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뭐 무승부든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배수해지는 친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위기는 조지아의 분위기였거든. 조지아도 이제 경기 초반에는 뭐 좀 라인도 낮춰가지고 튀르키예 공격 받아치다가 해볼만 한데 이 생각이 갈수록 좀 들었던 경기지 않았나 이거는. 근데 이거 이제 어쨌든 이럴 때 영웅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흐비차는 완전히 혼자 다운됐고 이쪽은 일디즈든 귤레르든 둘 중 한 명이 뭔가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이거를 예. 몬텔라 감독이 사실 그 전에 평가전 할 때는 일디즈하고 길러를 동시에는 잘 안 썼어요. 선발로 일디즈를 내면 길러는 벤치에 있고 길레르를 선발로 내면 뭐 일디즈 벤치에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는데 네. 이 경기는 되게 과감하게 둘을 그냥 아예 딱 양쪽에 딱 윙어로 딱 박아버리고 시작했는데 난 그게 되게 좋았다고 봐요. 아, 결국 그래요? 이 어린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되게 자신감 있게 드리블도 하고 치고 나가면서 공격 작업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조지아 입장에서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계속 분위기가 계속 그 튀르키예 쪽으로 갔던 게 그때 이제 그리고 골도 뽑아낸 거 이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첫 골 나오는 민디르의 그 원더골 있잖아요. 네네네. 첫 골 장면도 너무나 원더골이고 아름다운 골이지만 그 전 작업을 봤을 때 왼쪽에서 삼각 패스에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움직임 이후의 크로스거든요. 그걸 걷어낸다는 게 민드레에게 걸리면서 골을 허용하는 모습인데 왼쪽에 일디즈를 이용할 때에는 연계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하고 오른쪽에 귤레르는 솔로 플레이를 맡기면서 말 그대로 약간 패턴이 좀 다르지만 둘 다 위력적인 측면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터키는 조지아를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터키는 오히려 다음 경기들에서 수비에서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들어요. 왜냐면은 미카우타제가 골을 넣긴 했는데 추가골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추가골 기회를 놓치는 장면들을 보면서 터키는 수비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센터백 다 부상이잖아요. 2명 다 부상을 빠진 거잖아요. 그 오장 카박이랑 소현주 뭐 이런 애 다 빠져가지고 소년주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송영주? 송영주. 그래서 둘 다 다쳐서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저는 거의 5대5 싸움이었고 근데 이제 기세, 진짜 기세, 그 기세 싸움 정말 거의 차이 없었단 말이야. 똑같은 싸움이었는데. 솔직히 좀 아쉬웠던 건 그 조지아 입장에서는 크바라가 그래도 후반 들어가서는 진짜 개인이 힘으로 막 꾸역꾸역 뭘 계속 만들어줬거든. 와 근데 그 하나가 안 걸리더라. 그게 하나가 안 들어. 드리블 돌파 한 번만 딱 됐으면 완전 통짜 나오는 건데 그걸 막아가지고. 근데 물론 공격 작업을 통해서 골이 들어가고 그리고 골이 들어간 것 그것 자체도 팀 공격의 전력이 있지만 트리키에 골 들어가는 장면 보면은 우리가 원더골이라고 하지만 그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아르다 길러의 그 슈팅은 진짜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르다 길러가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한 다음에 장기간 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 확정짓는 분위기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가운데 로테이션을 돌릴 때 아르다 길러에게 기회를 줬고 아르다 길러가 그 상황에서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시즌 막판에 아르다 길러의 컨디션이 쫙 올라왔거든요. 그게 튀르키예 대표팀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튀르키예는 아르다 길러가 뭔가 자신감 얘기도 했지만 세트피스도 뭐 프리킥, 직접 프리킥 같은 경우는 차라노글루가 찼던 것 같은데 코너킥 전담에 차는 거 보고도 야 공훈 현상한테 이런 걸 맡길 정도면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왼발킥이 환상적이잖아. 그리고 그 오른발로 그 일디지가 골 넣었던 그 옵사이드 장면에서도 길러가 그냥 오른발로 딱 붙여줬잖아요. 그것도 보고 얘는 좀 다르다. 이 생각 좀 들더라고요. 일디즈도 그렇고 둘 다 잘해. 길러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진짜 유망하네. 그러면 이번 대회 영건 3인방은 야말 얘네 둘이 공원에서 둘이 근데 야말, 길러, 일디즈 일디즈 개인적으로는 일디즈가 조금 더 인상적이긴 했어요. 전 둘 중에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길레르의 개인 능력이 뛰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일디즈를 개인적으로 더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되게 동료들이랑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 저런 걸 되게 잘하네. 하나 기가 막히게 찔러준 거 그거 안 들어간 거 측면에서.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어린 나이에 개인적으로 능력이 탁월한 선수들은 볼을 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일디즈는 간결하게 플레이하면서 팀 플레이로 연동해서 들어가니까 그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야말도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볼 안 끌고 이제 툭툭 빠르게 결정해서 좋은 결정 내리고 하니까. 자, F조 지금 포르투갈, 체코, 튀르키예, 조지아 이렇게 네 팀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이거는 이제 첫 경기를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려서 포르투갈하고 튀르키예가 되게 유리해졌죠. 1승씩을 챙겼으니까 어쨌든. 조지아가 뒤집을 수 있을까? 일단 체코를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체코가 만약에 3패 팀이 되면 그러면 이제 조지아에게도 가능성이 열릴 텐데 근데 또 체코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조지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걔들도 그러면 솔직히 포르투갈이랑 경기도 체코가 막판에 아쉽게 진 거잖아 그것도. 선제골 넣었는데. 역전패니까. 튀르키예 포르투갈 붙으면 이게 2차전일 텐데 아마. 나 근데 이거
근데 수비가 확실히 튀르키예가 약간 불안하긴 해. 솔직히 수비가. 그리고 포르투갈도 이기긴 이겼지만 아직은 엇박자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콘세이상이 마지막에 그게 딱 네. 들어가면서 진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고. 그 센터백 이름이 너무 어려워. 14번 바르닥치. 얘가 자리를 잘 못 잡더만 계속 헤매더만 계속. 생긴 건 되게 엄청 전사처럼 수비 잘하게 생겼어. 수비 잘하게 생겼는데 뭔가 약간 불안했고 왼쪽 백 카디올루가 내가 볼 때는 이번에서 튀르키예에서 뭐 빅리그로 누가 땡긴다면 카디올루를 땡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왼발잡이가 아니라는 건 좀 걸리긴 하죠. 어떤 감독은 나는 무조건 왼쪽 풀 빼고 왼발잡이 써야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 선수 한번 데려올 만하고 전체적으로 튀르키예가 좀 데려올 만한 빅리그에서 땡길 만한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미 이제 뛴 선수들 중에서도 그렇고 능력이 예전부터 이 튀르키예 출신들은 빅리그에서 종종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터키 이민자들이 많은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에 네. 독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튀르키예 2세들이 많아요. 2세, 3세들이. 그러니까 그 독일 대표팀을 선택하느냐, 튀르키예 대표팀을 선택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을 내릴 뿐이지 독일에서 성장한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빅리그의 튀르키예 선수들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1차전 오늘 이제 새벽에 F조 경기 다 끝나면서 모든 1차전 조별리그가 치러졌는데 저희가 튀르키예 조지아 경기 최고의 경기라고 뽑았는데 이 경기 말고 나는 요 경기 정말 재밌었다. 혹은 이 경기는 좀 최악이었다. 하나씩 뽑아주시죠. 경기에 대해서. 저는 최악의 경기는 잉글랜드 경기요. 잉글랜드랑 잉글랜드, 세르비아. 네. 네. 잉글랜드 세르비아 재미없긴 경기는 했어. 네. 재미없었어. 그 경기는 한 10분 보면은 사이즈가 다 나옵니다. 주드 벨링엄 골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고 있구나. 뒤에는 안 봐도 된다. 네, 뒤에는 안 봐도 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라서 그 경기가 좀 별로였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스페인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스페인 크로아티아전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아티아가 후반전에 확실히 또 저력을 잘했죠.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페인 크로아티아전도 굉장히 재미나게 봤어요. 두 분은? 저는 이제 괜찮았던 경기, 최고의 경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괜찮게 봤던 경기는 나 벨기에하고 슬로바키아. 이 경기가 네. 약간 루카쿠 때문인가요? 그쵸? 나 물론 아니 근데 네. 슬로바키아 당연히 잘해. 네. 그 지분이 커. 그 지분이 큰데 네. 이 슬로바키아라는 팀이 그러니까 상대적 약팀이 상대적 강팀을 잡는 약간 전형적인 경기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게 언더독이 이기게 되면 굉장히 또 뭔가 희열이 있잖아 사람들이. 그 벨기에는 루카쿠 있고 슬로바키아는 또 이제 슈크리니아르 있었고. 슈크레이는 있었죠. 예. 배신자 더비라 그러죠. 예. 그래서. 네. 예. 배신자들끼리 싸움. 예. 누가 이겨도 상관없고 누가 져도 상관없는? 그렇죠. 음. 상관없는 그 배신자- 경기였죠.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엔 루카쿠에 대한 미움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카쿠에 대한 믿음은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네. 믿음? 루카쿠는 미움. 사실 그러니까 미움. 믿음이 있었어 보니까. 믿음이에요? 미움이에요? 뭐가 루카쿠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으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지. 믿음 있다, 미움 있다. 야, 역시 똑똑해. 그 이런 말실수를 이렇게 넘길 줄 아는 건 박찬호밖에 못합니다. 찬호박! 지금 둘이 대화되는 거 맞죠? 지금 뭐. 네. 그러니까 루카쿠는 사실은 엄청 큰 돈을 안겨주고 이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루카쿠가 덜 미워야 돼요. 덜 미워야 돼. 근데 이가 그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이기든 말든 뭐. 최악은 역시 잉글랜드 세르비아인가요? 아니면 저도 그 경기 좀 재미없었는데 한편으로는 프랑스도 좀 프랑스 경기도. 프랑스도 좀 그냥 그랬어요. 생각보다는 좀 별론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그런 게 우승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를 충족 못 시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잡거나 비겼으면 이제 재밌는 경기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데 바꿀 수 있죠. 골을 못 넣어서 근데 근데 그것도 있어. 루마니아 나 우크라이나 경기 재밌게 봤거든. 네. 이거는 되게 루마니아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큰 대회 나가서 잘하는 걸 보니까 괜히 또 기분이 좋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자꾸 있어가지고. 심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노란색일 것 같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냥 켜놓고 그냥 맞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자꾸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루마니아가 노란색이지. 헷갈려. 이게 약간 우크라이나는 사실 저는 대전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의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 예. 얘들이 진짜 목숨 걸고 뛰겠구나. 근데 경기를 봤는데
야 루마니아 훨씬 잘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루마니아 잘하는 거 본 게 9320 월드컵 하지 때 아니에요? 그때 그거랑 프랑스 월드컵 때도 프랑스 월드컵 때 이제 머리 다 노랗게 하고 나오고 그거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유로 2000 때도 루마니아 좀 잘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누구야 아니 저기 로마에 있다가 인테르 왔던 왜 이래? 키부? 키부. 키부 때 엄청 떴고. 하지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들이 있죠. 네, 있어요. 네. 그것도 신기해. 축구 잘하는 사람 아들이 또 대표팀에. 그게 확실히 유전자가 그러니까. 유전자의 힘. 근데 아버지만큼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네, 대부분이 그렇죠. 네. 환영은 최고 최악 비슷합니까? 아니면 저는 사실 독일 스코틀랜드가 좀 왜냐면 너무 인상적이었어. 너무 김 빠졌어. 그냥 스코틀랜드 한강 퇴장당할 때.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 경기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45분 정도는 재밌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게 뭐 개막전의 박진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서 조금 애매하게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제가 중계를 했지만 이것도 좀 오스트리아가 한 골만 넣었어도 뭔가 재밌을 수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잘 짜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팀을. 근데 그때 없어 공격이 너무 그러니까 앞에서 잘 못해. 결정력을 보여줄 선수가 사실 그레고리치도 분데스리가에서 잘해야 10골 넣는 선수고 아르나우토비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후반에 한 20분, 30분밖에 안 뛰고 해가지고 아르나까지 공이 잘 안 가던데. 그래서 그래서 공이 가야 되는데. 중앙에서 많이 뛰는 건 좀 재밌었어. 오스트리아 뭐 자비처라든지 라이머라든지 얘들을 윙으로 기용해가지고 풀백 올려서 좁힌 다음에 이런 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결과물이 없으면 뭐. 근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경기죠. 자책골로 한 골을 내주면서 0대1로 패배한 경기니까. 그래서 뭐 되게 전체적으로 1차전 봤을 때 슈퍼 노잼까지는 아니고 약간 보통에서 살짝 아래 정도 느낌 아니에요? 근데 원래 1차전이 좀 대체적으로 좀 이러지 않나?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또 결과들이 무승부 경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없죠. 없네. 거의 이거 슬로베니아, 덴마크 요거 빼고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결과가 딱딱 나오고 대부분 이제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팀들이 이겼으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또 나름대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흥행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벨기에 제외하고 네, 벨기에만 이변이라면 이변이고 나머지는 그것도 흥행 요소야? 네, 강팀들이 다 이기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미끄러지고 야 이 팀 왜 그러냐? 아니 우승 후보들이 조별리그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3의 팬이 보기에는 강팀이 이기기를 응원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나는 항상 언더독을 이겼으면 약팀이 그래요? 이기는 걸 바라진 않지만 그래야 좀 사람들이 우리 관심을 일단은 갖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희열이 있고 그냥 보통은 이제 뭐 유명한 선수고 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1차전 최고 최악 경기 뽑았는데 최고의 선수 한 명만 뽑는다면요? 저는 이제 에릭센. 에릭센. 왜냐하면 같은 대회 3년 전에 같은 대회에서 충격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걸 극복하고 나와서 이제 골을 넣는 걸 보니까 제가 약간 좀 감격적이었어요. 그 골을 넣는 에릭센 그리고 환호하는 그걸 봤었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릭센.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두 분은? 저는 라민 야말. 제외 빼고 형이 하면 너무 뻔하잖아. 아 그래요? 예. 아빠인데 뭐. 형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전형적인 약간 강팀충이라는 좀 참 그렇습니까? 조금 야말 잘하긴 했어요. 조금 좀 덜 뻔한 걸로 해주세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번 스페인 대표팀에서 페드리하고 라민 야말이 너무 잘해서 그 두 선수가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토니 크로스하고 라민 야말만 지금 비교하고 있다가 보통 이제 네 그러다가 그래도 라민 야말이 그 유로에서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으니까 라민 야말 얘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매도당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토니 크로스 얘기해도 매도당할 거죠? 아니죠. 토니 크로스 다들 인정하죠. 그러면 토니 크로스로 하겠습니다. 네. 한영이 있습니까? 저는 깡테랑 균도안. 저는 균도안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았어요. 잘 못할 확률, 왜냐면 평가전을 이제 준비하면서 봤는데 너무 무색무취, 클럽팀이랑 너무 많이 다른데라는 느꼈는데 역시 이런 스타 플레이어는 중요한 대회 딱 왔을 때 사실 균도안한테 90분 내내 영향력 발휘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딱 내려와서 하나 딱 돌려놓는 거 보고
그래 뭐 나겔스만이 다 알아서 했겠지 뭐 내가 왜 걱정했냐 해서 사실 평가전 때는 좀 별로였어요 되게 많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오케이 했고 깡테는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고 아챔을 중계하면서 좀 보긴 봤어요. 근데 사실 사우디 리그를 보면서 당연히 깡테가 잘하겠죠. 사우디 선수들이랑 붙으면. 근데 이게 평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우디 리그는 어쨌든 좀 더 느슨하고 템포도 느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유로 같은 대회 와서 깡테가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90분 내내 존나 잘해. 에너지가 진짜 잘했어. 뛴 거리 아마 전체 1위였을 거예요. 그 경기에서만.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잘했던 선수 얘기하자면 캉테, 비티냐 이런 선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비티냐는 좀 너무 예상되지 잘하더라고. 않았나? 비티냐는 올 시즌 그러게. 파리 경기 보면 그러니까 후반기에 엄청 잘했어 잘했거든. 진짜. 근데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캉테 얘기랑 좀 이어서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상 많던 선수들이 이제 말년에 막 태국 같은 데 가서 네네네. 한 번도 안 다치고 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물어보면 일단 좀 따뜻한 데에서 맞아, 풀로 맞아. 뛰면 부상에 덜 당한다. 덜 당하고 그래요? 그리고 훈련 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느슨하고 좀 더 낮은 리그로 가면 내가 여유 있을 거 아니야. 압박도 덜하고 하니까 몸을 돌리거나 이런 동작들이 훨씬 덜 나오면 근육에 무리가 훨씬 덜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면서 물론 뭐 사우디가 따뜻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냥 말도 안 더운 되게- 나라. 더운 나라. 뜨거운 나라지 거기는.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건강하게 뛸 수 있고 유로까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1차전은 요 정도로 리뷰하면 정리했다고 보고요. 2차전 매치 저희가 좀 적어놨는데 가장 빅매치 한번 뽑아주시고 그리고 이거 1차전 경기력 보니까 관심도에 비해서 요거 챙겨보면 진짜 재밌을 만하다 이런 거 한번 뽑아주시죠. 아니 이름값으로 따지면 빅매치는 스페인, 이탈리아하고 그다음 네덜란드, 프랑스죠. 이름값만 놓고 봐주면 이 두 경기가 제일 네임밸류도 높고 그다음에 진짜 강팀들 다 우승해본 나라 아니야? 네. 저는 유로를 다 우승해본 나라들. 끼리의 대결이니까. 덴마크, 잉글랜드. 아 덴마크, 잉글랜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저는 이거 잉글랜드가 어찌저찌 이길 거라고 봅니다. 어찌저찌 이길 거라고 봐요. 잉글랜드는 어찌저찌 이기면서 쭉 올라가면 돼요. 어찌저찌 하면서. 그러다 또 사우스게이트 어찌저찌 하다가 또 계속 유지되고. 그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경기는 네덜란드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프랑스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트리키예하고 포르투갈 경기. 요것도 이것도 방법이겠네. 이제 사실상의 1위 결정전 같이 돼버린. 네, 요 경기가 굉장히 재미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트리키의 공격이 포르투갈의 수비를 좀 괴롭힌다면 포르투갈도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니 있고요. 근데 페페는 그 나이 먹고 너무 잘 뛰던데? 페페, 호날두 뭐야? 그 인간들은 다. 난 페페가 그렇게 잘 뛸 거라고 호날두-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잘 뛰던데? 아침에 호날두 경기 중계 많이 했는데 호날두 체력을 리그에서 많이 아낍니다. 그래요? 안 돼요. 리그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그냥. 아마 내가 볼 때 그게 전략이겠지 뭐. 네. 근데 확실히 막 무리한 동작들이 많이 없어요. 사우디 리그에서 그냥 공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면 게임 끝. 실제로 득점 많이 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알 나스르가 사우디에서 2인자라서 이제 계속 그 알 힐랄한테 밀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호날두도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깡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또 챙겨보면은 재밌을 만한 경기 또 있으신가요, 픽들? 조금 낮은 경기. 예. 저는 벨기에, 루마니아 경기도 벨기에, 루마니아. 왜 그러냐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벨기에가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한 번. 2패. 2패 당하면 또 예.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예. 근데 루마니아가 첫 경기에서 너무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기세등등하거든요. 그래서 벨기에, 루마니아 경기 요거 이변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하고 체코 경기가 두 팀 다 이제 뒤가 없는 경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는 팀은 진짜 거의 끝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그 재밌을 것 같아요. 조지아가 그리고 공격 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이 있는 걸로 보여서 크바라가 이번에는 뭔가 하나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체코는 체코대로 또 첫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기세나 자신감들이 이 경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조지아 경기 왠지 다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이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2차전이 좀 재밌는 게 1차전 때 보면서 이제 판단이 쓰잖아. 그렇지. 이 경기 이렇게 보면 재밌구나. 요걸 보면 재밌구나 해서 요소들이 생기면 2차전에 잉글랜드 아무리 재미없다 해도
1차전에 못했으니까 2차전이 관심이 간단 말이야. 그렇죠. 더 얼마나 못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 1차전에서 너무 잘하거나 네. 1차전에서 못했는데 2차전에서 예상외에 반전을 꾀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차전 결과로 모든 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상이라는 생각도 좀 것도 들어요. 있고. 네. 네. 자, 이렇게 유로 1차전, 2차전 다 얘기해 봤고요. 이제 코파 아메리카가 개막이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코파 좀 소소하게 정보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미 10개 팀 플러스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서 상위 4개 팀, 프로브로 2개 팀에서 총 16개 팀이 참가하고 있고요. 2016년에 100주년 대회 이후 8년 만에 남미 북중미 통합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17회째인 유로와 다르게 와 역사 훨씬 길고요. 이번이 무려 48번째로 여기 겁니다. 진짜 오래 했어요. 오래됐어요. 와. 축구 대회, 국제 축구 대회, 그러니까 대표팀 대회는 예. 남미 쪽이 훨씬 더 빨랐어요. 예. 유럽보다도. 최근에 대회 보면 그래서 15년에 있었고 16년, 19년, 21년 뭔가 야 코파는 4년 주기야? 몇 년 주기야? 막 이렇게 좀 헷갈렸었거든. 약간 근본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다 나는 이유는 있어 다. 예. 왜냐면 2016년은 그 100주년이기 때문에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매년 하는 것처럼 이게 약간 근데 그것 신뢰만 때문에 신뢰만 신뢰가 수혜를 수혜를 받 받지. 두 그래서 번이나 우승했으니까. 이번부터 유로랑 맞추겠다고 했고요. 48회가 열리면서 개최국 우승이 무려 22번이라고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의 우승이 15번으로 똑같고 브라질은 9번으로 은근 적어요. 그리고 예전에 브라질은 2군을 내보낸 적도 꽤 그러니까 있었다고. 코파에 대한 그 뭐랄까요 명성이라든가 위치가 좀 코파가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는 월드컵에 올인하는 느낌이 들면서 예. 2군 선수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브라질은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 브라질은 예전에 한창 2000년대 초반이랑 중반 이때는 그거 지금은 그거 많이 하잖아요. 프랑스 뭐 1군부터 5군까지 예, 예,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요즘 프랑스 예. 같은 팀들이 그거 많이 하는데 프랑스, 스페인, 예, 뭐 잉글랜드. 옛날에는 브라질이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뭐 브라질 1군, 2군, 3군, 4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 맞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브라질이 막 빅리그에서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선수들 말고 뭐 빅리그를 뛰거나 아니면 조금 작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얘도 잘하는 애들아 이런 애들 모아서 대표팀 만들어서 코파 나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선수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대표팀 기록을 좀 만들어주면 예. 선수 이적료가 확 올라가면서 선수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죠. 옛날 캐리고는 브라질리언에 코파 출전 경험한 애들이 있었다고. 한두 경기 이제 뛰고 온 네. 선수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적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있었죠. 칠레가 말씀해주신 대로 수혜를 입었죠. 2015년, 16년에 연속 우승했고 여기가 이제 남미에서만 대회했을 때는 초청 팀들이 있었는데 멕시코가 준우승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네. 2001년이랑 1993년. 유로는 3, 4위전 없는데 코파는 있다고 하고요. 자, 조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A조가 아르헨티나, 캐나다, 페루, 칠레. B조가 멕시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C조 미국, 우루과이, 파나마, 볼리비아. D조가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코스타리카에 있고요. 저희가 밑에 이제 대본에 토너먼트 대진까지 누구랑 붙는지 이렇게 쭉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원래 대진이 이랬나? A, B조끼리 만나고 B조, A조 만나서 상황에서 다시 만나요? 근데 요거는 네.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조 자체가. 요번에는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코파 아메리카가 남미가 나라가 1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10개로는 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 그치. 조짜기가 쉽지가 않아. 어려우니까 보통 초청팀을 넣어서 이제 4개 팀, 3개 조로 만들어가지고 네. 8강부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요번에는 이렇게 진짜 심플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파 이야기할 때 원래 이랬었나요? 이거는 안 좋은 질문이에요. 맨날 다르지? 맨날 달라요. 헷갈려. 그때 달라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8강 사다리 드리자면요. A조 1위랑 B조 2위 붙고요. B조 1위랑 A조 2위, C조 1위가 B조 2위와 맞붙고, D조 1위가 C조 1위 이렇게 맞붙고. 그러니까 결승까지는 A, B조끼리만 지지고 볶고 예. 또 C조, D조끼리만 지지고 볶다가 결승에서 만나는 네. 거예요. 딱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랑 갈라졌는데 갈라놓은 거죠. 갈라져서 이 결승까지 안 가면 만날 일이 없어. 이 두 팀은. 일부러 근데 예. 그 조편성 보면은 네. 이 CD조가 좀 아쉬워요. 여기가 어려워. 어려워요. 네. 여기가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렵습니다. 위에보다. 뭐 예상을 해보죠. A조 1위 어느 팀이 좀 유리해 봅니까?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2위 박 터지겠다. 2위가 진짜 예상이 어려운 게 칠레가 우승은 칠레 2010년 중반 때 요때는 칠레가 정말 강한 네. 팀이었는데 지금도
사상이 주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레가 지금 바르가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황금 세대의 끝자락이에요. 끝에 끝이네. 진짜 완전 끝이야. 그게 진짜 네. 완전 끝. 그래서 사실은 이 코파 아메리카 같은 대회 얘기할 때 뭐 경험이라든가 뭐 노하우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칠레 같은 팀은 그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긴 하죠. 이슬라, 브라보 이렇게도 아직 뛰고 있고. 그래도 2위 요 팀이 좀 유리해 보인다 있습니까? 캐나다가 조금 나는 궁금한 게 캐나다가 나름대로 괜찮은 선수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제시 마시 감독이 이제 새로 부임해가지고 그냥 마시 감독 스타일이 캐나다가 그러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얼마나 여기가 스며들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게 되면 근데 여기 있는 다른 팀들을 꽤 많이 괴롭힐 수 있는 스타일의 팀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조금 적응을 못해 있으면 그러면 뭐 여기는 캐나다, 페루, 칠레 누가 1등에 이상하지 않고 B조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B조 1위는 좀 어떤 팀이 좀 유리해 보이시는지? 이조가 진짜 여기가 볼게 없다 별로. 여기도 꽤 어렵습니다. 에콰도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수비 쪽에 많죠. 에콰도르 그래서 멕시코, 에콰도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죠. 근데 자메이카도 괜찮아 멤버가. 그 누구야 그 미카엘 안토니오 같은 애 있고 괜찮은 애들 많은 자메이카가 나름. 여기가 이제 그 이중국적 선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잉글랜드 그쵸. 그런 선수들 여기 대표팀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메이카가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나 포텐셜 이런 것만 보여주면 여기도 뭔가 일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있는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메이카에. 오히려 멕시코가 멕시코 무조건 대회 나오면 잘하는데 그 우리가 아는 옛날 멕시코의 멤버는 하나도 없어요. 다 거의 다 자국 리그 선수들이고 그래서 조금 약한데 그것도 막상 모르겠네. 근데 이번 코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펼쳐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중미 팀에 대해서는 플러스 점수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럴 수 있죠. 플러스. 네, 왜냐면 코파 아메리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최국이 우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최국 입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대회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 펼쳐졌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뭐 북중미 팀,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뭐 미국이나 이런 팀들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C조 넘어가 볼까요? C조 어떻습니까? 미국, 우루과이, 파나마, 볼리비아였습니다. 미국, 우루과이죠. 미국, 우루과이. 여기는 뭐 미국, 우루과이. 미국이 못 올라가면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니 미국의 멤버도 좋고. 근데 미국 괜찮아. 제가 보기엔 우승 후보예요. 그래요. 네. 저도 미국이랑 브라질 하는 거 봤거든요. 뭐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못하는 느낌도 있지만 미국 잘하던데요. 미국 잘해. 미국 잘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플리시치부터 뭐 여러 선수 이야기하면 다 알겠지만 팀의 짜임새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자국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가 우승의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중미 월드컵 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뭔가 준비 차원으로 쭉 그러니까 사실상 그 북중미 월드컵이랑 사실상 미국 월드컵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미국에서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주 그냥 좀 벼르고 요걸로 인해서 자기 대표팀이나 축구 좀 분위기 이런 걸 좀 끌어올릴 생각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 선수뿐만 아니라 곳곳에 알짜배기 미드필더들이 있고 팀의 짜임새가 있어서 미국은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C조에서 우루과이보다도 미국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이 있죠. 호세 히메네스, 바이베르데, 뭐 다인 누네스 아니면 루이스 수아레스 이 중심축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루과이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크지만 전체적인 짜임새에서 미국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파나마, 볼리비아는 아무래도 조금 약해 보인다. 네. 하나만 좀 조금 어려워 보이는 팀 중에 하나고 볼리비아도 예전에 뭐 가끔 뭐 아르헨티나 잡고 이런 시절과는 좀 전력 차이가 좀 있어 보여서 여기는 미국으로 하기가 확실해 보이긴 해요. 자 D조 가겠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브라질, 콜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가 제일 강해 보이죠. 지금 콜롬비아 10경기 이상 못 뺐걸요? 지금 기세가 진짜 좋습니다. 콜롬비아가 미국 잡았죠 최근에 또.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24 4년이죠? 네. 2023년 말에 24년 그걸 왜 아니 그러니까 작년 말인데 제가 2023년인데 24년인지 헷갈렸어요. 작년 말에 3연패를 당하면서 아직 절반 안 지났잖아. 절반 지나면 안 헷갈릴 거야. 다음 달에. 맞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막 패배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감독 교체하고 2024년부터는 지금 무패일 겁니다. 근데 무승부가 좀 있어서 그렇지 지금 무패일 거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그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네. 젊은 선수들 많이 받아들이면서 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 코파 아메리카가 과연 새로운 브라질의 어떤 강인함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지 아니면은 브라질이 또다시 그 강인함을 상실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는 무대가 될지 결정나는 그런 무대겠죠. 그러니까 8강 가면은 A조 1위, B조 2위, B조 1위, A조 2위 이렇게 맞붙기 때문에 A, B조 묶어서 4강 가는 팀 정하면 어떤 팀이 좀 유리해 보이는지.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에콰도르도 아니야. 아르헨티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그냥 이름값으로. 에콰도르. 에콰도르 수비수가 많아. 예. 좋은 수비수가. 영주 형님은? 카이세도. 그래도 아르헨티나, 멕시코로 해야 되겠죠. 예. 네. 근데 다 조 1위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조 2위 하면 그냥 같이 만나는 거야. 8강에서 그냥 바로 만나야 돼. C조, D조는요? 미국, 브라질, 저도. 근데 우루과이 콜롬비아도 이게 몰라. 이 C, D조가 어려워요. 굉장히 위험한 조라니까요. 사실 파라과이도 그 괜찮거든. 네. 파라과이도. 저는 4강에 미국, 브라질 해야 되는데 느낌이 그냥 브라질, 콜롬비아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1, 2위 해가지고. 1위 해가지고 그럴 수 갈라져서. 있죠. 네. 네. 콜롬비아가 워낙에 지금 기세가 좋아서 그냥 전력만 놓고만 우루과이, 브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예. 그래도 미국, 브라질이 올라가겠죠. 그럼 결승 대진은 저는 결승대회는 아르헨티나, 미국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네. 왠지 아르헨, 브라질은 성사가 안 될 것 같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저도 근데 브라질 일찍 떨어질 것 같고 저는 난 콜롬비아도 은근 괜찮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결승 대진 아르헨티나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한 팀은 진짜 좀 예상 밖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모두 네. 결승에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르헨 콜롬비아 결승인데. 근데 이게 정말 슬픈 얘기예요. 왜요? 브라질의 그 뛰어난 스타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예. 우리가 뭐 비니시우스 얘기하고 엔드링 얘기하고 호드리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대표팀이 과거만큼의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브라질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남미 예선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브라질 대표팀이. 슬퍼요? 브라질 사람인가요? 아니, 브라질 사람은 아닌데. 예. 스페인 사람이세요? 브라질 사람이세요? 포스세요, 스페너 쓰세요? 잠깐만. 그 바르셀로나에 브라질 선수 잘 없잖아. 비토르 호키 한 명 있습니다. 예. 네. 여하튼 그걸 떠나서 아니 걔 있잖아요. 하피냐 있잖아. 하피냐. 하피냐도 있네. 하피냐 있구나. 하피냐하고 비토르 호키 있습니다. 네. 제가 하피냐를 아예 무시하고 있네요. 하피냐 미안해요. 일단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성장할 때는 브라질은 영원한 우승 후보. 최고. 그냥 축구 최강. 항상 보면은 피파 랭킹 1위나 2위에서 놀던 그런 친구.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을 좀 느낄 수가 있고 늙었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호씨 가문 애들이 항상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호나우두, 네.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호마리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도 뛰어? 요 느낌이 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즈 87이고요. 뭐 하메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린 편이에요. 91. 코스타리카의 요엘 캠벨. 네. 진짜 만년 유망주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캠벨도 아직 어려. 이거 네. 92년생이면 아직 어린 거지. 소니랑 동갑이니까. 네. 칠레가 많아요. 산체스 88이고요. 바르가스 89, 브라보 83, 이슬라 88,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오타멘디 88년생이고. 아르헨티나 오타멘디, 뭐 메시, 디마리아. 메시도 있고. 메시는 빼야지. 네. 여기. 여기 저 메시는 여기 왜? 아니, 실력이 월등하니까 놀랍지 않잖아. 베네수엘라 88 링컨 있고요. 왜 우리 89년생 사람도 론도 잘해? 있고요. 왜 잘했어 사나? 야, 그래. 88년생 산체스. 또 요거 말고 또 뒤져보면은 진짜 선수들 많을 거야. 와, 아직도 뛰어 80년대생인데. 약간 좀 유럽은 빨리빨리 교체되는 것 같은데 남미는 뭐 유독 좀 막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풀이 좀 적어서 그치. 그런 거 같아요. 굳이 따지면 그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선수를 역전할 만한 선수가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로 대단한 선수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요 선수들이 유럽에 있다가 말년에는 다 이제 뭐 브라질이나 네, 돌아가요.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네. 뛰다가 이제 코파 다시 가고 네. 이런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 멕시코 리그도 꽤 있더라고요. 돈을 좀 주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돈 좀 주는 팀에 갈 거 아니에요? 에베레스도 있을 거고. 네. 네. 야, 근데
링콘. 근데 이 지금 말한 사람 다 100경기 넘었거든요. 그래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 센츄리 클럽 들어갔지. 네. 와, 알렉시스 산체스 A매치 163경기인데? 사랑인데. 와, 네, 열심히 코스타리카 뛰었다. 캠벨도 139경기야. 92년생인데. 진짜 많이 뛰었다. 이렇게 아직도 뛰는 선수들. 몰빵 된 거지 이 선수한테. 이 나라는 그냥 이 선수만 한 10년간 계속 뛴 거니까. 코파가 시간이 그렇던데 5시, 8시, 11시. 5시 넣고 7시, 7시, 9시, 10시. 왜 이렇게 텀이 그러냐면 미국이라서 여기랑 여기랑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 오케이. 7시, 10시, 9시, 10시 뭐 이게 많은 것 같아. 제일 많은 것 같아. 아, 진짜 유로 4시 경기 보고 코파까지 이어가는 거 진짜 힘들 텐데. 또 보시는 분들은 또 너무 좋지. 근데 이게 뭐, 좋아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1년 좀 이렇게 뒤에 하거나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로랑 코파랑 따로 그냥. 네. 근데 같이 할 계획을 지금 앞으로 계속 맞춘 묶어서-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차출을 어쨌든 유럽에 뛰는 선수들이 일제히 한 시즌에 갔다가 딱 돌아오니까 뭐 그래 그렇게 그나마- 한 것도 네. 맞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월드컵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네. 요 사이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건데 2년 후에 월드컵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해야 뭔가 이제 2년마다 이제 또 큰 대회 한 번씩 이제 치르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유로가 인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유럽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이런 대표팀에 대한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우, 많죠. 예. 그래서 코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못 볼 뿐. 네. 시간대가 너무 안 좋아. 시간대가 안 좋죠. 출근해서 이제 몰래 이어폰으로 듣거나. 그러니까 유로랑 코파를 보려면 10시가 첫 경기잖아요. 여기는 10시가 마지막 경기니까 그럼 14시간을 깨 있어야 되거든 선수적으로.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 축구만 봐야 되잖아. 중간중간 한 40분씩 쉬고. 메시가 만약의 경우 코파 아메리카 우승하고 대표팀 은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우승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코파 월드컵 코파 이렇게 하는 거니까 3연패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라스트 댄스로서는 완벽한 춤사위가 되지 않을까. 메시의 춤사위 기대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이게 코파 우승팀이랑 그 유로 우승팀이랑 가끔씩 뭐 이벤트전을 해요. 이탈리아 했잖아요. 했었어. 아, 그 이름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때. 같이 할 거면 결승전 날짜 맞췄잖아요. 네. 거의 똑같잖아요. 네. 하루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새벽에 하고 다음 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딱 날인가? 아, 그게? 피날레시마에 맞았던 거 같아요. 저거 네, 했었는데 맞아요. 저거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유럽도 시즌 들어가면은 그 전 대회 네. 챔스 우승팀이랑 근데 유로파리그 우승팀이랑 이거 하잖아. 슈퍼컵 하잖아. 이런 것처럼 대표팀 경기 한번 잡아가지고 시즌 초에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딱 당긴 김에 우승팀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립지역으로 또 날아가. 그래서 거기서 대망의 결승전. 야, 근데 보통 그러면 그런 거 중립지역은 보통 사우디에서 하죠. 그럴 수 있지. 돈 주는데 그치, 내가 그치.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 사우디가 투자 어. 딱 돈 들어오면 뭐 못할 건 없지. 저는 그래서 진짜 컨페데레이션스컵 없어지고 좀 아쉬워요. 난 그거 은근 진짜 보는 재미 있었는데. 근데 만약의 경우 진짜로 피날리시마처럼 네. 유로 우승팀하고 코파 우승팀이 이번에 붙는다고 치면 코파 우승팀들이 칼 갈고 나올걸요. 왜냐면은 뭐 은바페나 다른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보다 유로 우승이 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존심이 좀 많이 그럴 수 상해가지고 있겠다. 아마 붙게 된다면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럼 또 아시아 좀 약간 소외받는 느낌 날 것 같은데 아프리카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아프리카 아시아 1월에 하잖아요. 우리도 하자. 그래, 아프리카랑 아시아. 맞춰보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맨날 중동에서 해가지고 마치 겨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호주에서 하고 막 중동에서 하니까 겨울에서 하는 것처럼 돼. 우리도 원래 여름에 그렇지. 하는 거야. 여름에 우리 했지. 원래. 여름에 했지. 자, 우린 그렇게 해야 돼 한번. 저기 중동 지역이랑 따로 해가지고 저기 한 번씩 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이벤트 대회를 한번 해야 돼 그냥. 뭔가 동아시아, 서아시아 나눠서 이런 느낌이. 그러다 결국 다 월드컵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게 모은 게 월드컵이야. 맞아. 자, 코파 2일 남았으니까 요 코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라이브 유럽 축구 뉴스 좀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적 루머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다뤄볼게요.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키에사 관심이 있다고. 유벤투스랑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키에사가 뭔가 중간에 뭐 부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벤투스에서 뭔가 되게 좋았다는 느낌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부상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유벤투스 성적이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키에사도 활약 자체가 뭐 엄청 뛰어났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재계약이 지금 뭐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니까 야 이럴 거면 그냥 키에사 파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이제
구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감독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서 키에사보다는 다른 옵션을 오타 감독이 예.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예상 이적료가 3천만에서 4천만 유로 정도. 뮌헨 가면 일단 어울릴 거라 보세요. 키에사. 바이언은 어쨌든 간에 지금 윙어가 필요하죠. 네. 필요해요. 예, 그나브리. 네. 그나브리 말할 때보다 못한 지 좀 됐잖아. 그나브리가. 예. 그나브리 못한 지 좀 됐고. 어쨌든 간에 사네한테 자극을 줄 만한 선수가 필요하긴 해요. 예. 코망도 뭐 너무 자주 못 나오고. 코망도 부상이 잦고 예, 너무 물론 많이 키에사도 부상이 좀 잦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 이거 다 부상만 모아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키에사 같은 스타일은 또 없어. 또 이렇게 저돌적으로 몸으로 막 밀어가면서 막 우당탕탕 하면서 들어가는 스타일도 없어가지고 바이언에 가서 활약한다면 꽤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개인적으로 근데 이 루머가 나오는 거는 콤파니 감독이 원할까? 이 생각은 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이에른 뮌헨답지 않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을 대표하는 클럽이고 독일에서 가장 돈 많은 클럽이기 때문에 네.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감독도 콤파니 감독이 왔는데 여기에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선수도 부상이 잦은 선수를 다시 데리고 온다? 이건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한 카드를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피리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냥 독일 선수로 그냥 네. 바로 와서 적응할 수 있게. 지난 시즌 너무 잘했고. 네, 피리도 얘기고 있고 더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아니란 얘기도 있다 그러던데. 삐리가? 바이언 옆에서 다 찔러보는 거지, 뭐 해보는 거지. 삐리는 약간 최근 내가 무슨 기사를 봤는데 삐리는 바이언급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저도 그러니까 그 단에서 이제 처음에 관심이 있었다가 근데 우리 정도는 아니에요. 클럽급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뭐 접었다 뭐 이런 뉴스를 받고 그래서 요즘에 바이언이 너무 갈짓자인 거야.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쪽에서는 뭐 아스날, 첼시, 뉴캐슬 이런 팀들에게 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왜 첼시랑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그냥 유니폼 입은 느낌이랑 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졸라부터 약간 이탈리아 이탈리아 출신들이 선수들, 첼시에서 많이 과거부터 뛰었으니까. 많이 뛰었으니까 느낌상 아스날이랑 뉴캐슬에서 뛰었던 이탈리아 선수 중에서 되게 좋았다 있었나요? 아스날 조신. 조르지뉴. 조신이 있죠 아스날은. 예. 뭔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첼시랑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탈리아 뉴캐슬은 산톤 생각나네. 산톤 있었지. 예, 다비드 산톤. 저는 근데 첼시랑 잘 어울릴 것 같긴 해. 왜냐면 첼시로 가게 되면 키에사가 아마 우측 윙어로 뛴다면 이제 파머를 이제 가운데다 아예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야, 만약의 경우 첼시가 3천만에서 4천만 유로 또는 뭐 여기서 더 들어가서 5천만 유로에 계약 기간 2030년까지 해가지고 영입을 했어. 장기 부상 끊는다? 지현이 형 졸도한다. 이거 큰 부상 입으면 그 순간 지현이 형 졸도해 이거. 뉴캐슬은 뭐 뛰진 못했지만 많이 뛴 건 아닙니다만 토날리도 있구나 하긴. 이탈리아 선수들이 다 있긴 하네요. 그거는 약간 뉴캐슬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세 분 다 좀 첼시가 제일 잘 맞는다고 그러면 보시는 아니 이거 맞고 안 맞고를 네. 떠나서 키에사는 어쨌든 능력 있는 선수는 맞아요. 그리고 로마도 키에사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는 좀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로마는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 이적료 자체가 1년 남은 선수 치고는 너무 비싼 거거든. 그렇지 너무 비쌌다. 비싼 싼 거죠. 게 아니지 사실 1년밖에 안 남은 선수인데 이제 4천만 얘기가 막 나오니까 사실 비싼 선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경쟁이 붙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붙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천만 원 어쨌든 유벤투스 입장에 야 4천만 원 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럼 로마는 그 돈은 없거든요. 너무 센 금액이죠. 너무 많은 금액이지. 너무 비싼 금액이지. 근데 키에사가 정말 몸 건강히 튼튼히 예. 2시즌 뛰어준다? 그럼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되겠죠. 당장 지난 유로 때 너무 잘했고. 첼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영입을 했어. 네. 그 와서 다쳤을 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다 다칠 줄 알았나? 아니 아까 그 얘기도 있어요. 첼시 팬 중에서 캉테 얘기. 뭔가 그 첼시 때도 캉테가 많이 부상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 유럽도 또 되게 잘하잖아. 캉테도 확실히 사우디 가니까 부상을 안 당하니까 그 의문이 드는 거지. 야 아무리 리그가 좀 달라지고 좀 덜 빡세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부상이 안 당할 수도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이거는 있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첼시 지난 시즌 부상자 명단 보면 이거 의료진에 대한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럴 수도 많고 있죠. 너무 네, 이상해.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많아요. 부상 당하.
자, 요 정도로 키에사 지금 뭐 첼시 링크도 있었기 때문에 잠시 한번 다뤄봤고요. 자, 공격수 쪽에서는 요 선수도 좀 핫한 매물이죠. 지르크지, 뭐 지르크제이 이렇게 있는데, 예. 프리미어리그 이적설. 일단 지르크제이가 좀 어떤 선수인지 찬우 형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르크제이 이 선수는 특징이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큰 선수예요. 근데 뭐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골 넣는 것 빼고는 다 잘한다. 아, 그래요? 예. 결정력은 좀 떨어져요. 예. 결정력은 좀 떨어지는데 대신에 상당히 아래 지역까지 많이 내려서 연계하는 플레이도 잘하고 본인이 이제 측면으로 빠질 때도 빠질 때의 타이밍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공도 곧잘 잘 넣어주고 터치 그러니까 박스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간 케인인데 케인보다는 조금 더 패스가 괜찮고 대신에 결정력은 패스 괜찮아요? 거의 없고 조금 더 현실적인 비유 대주세요. 케인 말고. 그러니까 케인이랑 비교되니까 너무 조금 더 좋은데? 현실적인. 골은 못 넣어 근데 골 못 넣는 케인? 그러면 케인이랑 비슷한데 골은 못 넣어. 아니. 걔가 케인 많고 골 넣을 수 있으면 얘가 진작에 무슨 1억 유로 막 이랬지 그러면. 호일룬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세리에에서의 활약상. 호일룬이랑 비교하면 저는 예. 호일룬을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래요? 그냥 아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지 예. 잘한다고 생각 안 했어. 예. 근데 지르크제이는 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카마카랑 비교하면? 스카마카도 잘하는 선수지. 예. 근데 타입이 다르다니까 타입이. 아니 타입이 스타일 달라요. 보면은 예. 이삭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이삭하고요? 네. 이삭보다 더 연계는 얘가 나을걸? 그래요? 평가. 정말 아래로 내려와서 많이 미드필드 같은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공을 얘가 덩치가 좀 있으니까 잘 지켜요. 수비수가 붙어도 그래요? 꽤 잘 지키는 예, 편이야. 예. 그걸 활용해서 이제 동료들한테 넘겨주는 플레이도 잘하고 이런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뭐 루이스 퍼거슨이나 뭐 에비셔 같은 선수들 다 도움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볼로냐에 있는 선수들이 네. 잘해 진짜. 예. 근데 슈팅은 좀 별로야. 근데 연계 잘하고 밑에서 다 움직여주고 그걸 잘하는데 스트라이커가 골을 못 넣으면 예. 제로톱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약간 생각드는 게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게 낫지 않아? 조엘링턴 그러면? 비슷한가요? 나중에 미드필더로 뛸 수 있나요? 연계처럼 미드필더로서. 조엘링턴도 톱 안 되니까 내려서 쓰니까 괜찮았잖아. 지르크제이가 근데 박스 안에서 뭐 결정적인 그러니까 동료가 패스를 해서 박스 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잡아서 슛하고 이런 장면 잘 없긴 해. 본인이 워낙에 넓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피해놓으면 몇 골? 10골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10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 톱으로 내려와서 아무리 뭐 다른 능력치가 좋다 해도 PL에서 이것도 이게 맨유 어려운 얘기 나서 그런 거 질문이네. 아니야. 근데 네. 맨유 얘기 나오면 대신에 조건이 몇 개 붙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르크제이 톱으로 쓰는 건 그거 괜찮아. 지르크제이 톱에 놓으면 잘할 거야. 근데 대신에 옆에 이제 누가 있어야 돼? 대신에 레시포드가 그 한 20골 넣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르나초도 후반기에 좀 잘했잖아 지난 시즌 그 정도를 시즌 내내 꾸준하게 보여줘서 한 13, 14골 정도 넣어주면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 지르크제이가 한 7, 8골 넣을 거야. 그러면 되잖아. 그 대신 뭐 아니 7, 8골 넣으면 되면 뭐 도움을 20개를 하던가. 아니, 근데 그게 왜 돼? 메뉴 최전방에 있는 자원이. 근데 레시포드가 20골 넘게 때려박아 주면 만족할 순 있지. 그럼 물론 돼. 당연히 뭐 기준치는 더 올라갈 수 그건 있긴 레시포드에게 하겠지만. 만족을 하는 아니, 거고. 그리고 아니 지르크제이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만들어준다면. 부페도 그 정도 넣을 거 아니야. 그렇지. 부페도 그 정도 넣을 거 아니야. 부페가 그럼 좀 돼. 부담이 덜하니까. 그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선의 득점력이 뛰어난 자원들이 있는 팀이면 매우 좋은 최전방 자원이다. 발동 조건이 많네. 근데 발동 조건이라면 경기 자체는 훨씬 더 앞에서 예. 공격진들이 수혜를 다 볼 거예요. 지르크제이 때문에. 예. 얘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눈으로 확연하게 딱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욕도 많이 먹을 거죠, 맨유 오면. 아니 골을 못 넣으니까. 골을 못 넣어 많이 먹지. 많이 먹지.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메뉴는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파괴력 있는. 네. 지금 뭐 AC 밀란, 유벤투스 링크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네덜란드산 공격수가 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루이스 수아레스가 마지막 아닌가요? 뭐 국적 제외하고 이제 네덜란드 리그에서 네, 뛰다가 온 선수까지 네. 감안한다면 예전에는 뭐 하셀바잉크, 반니스텔로 이렇게 반니스텔로이 진짜 장점이지. 반니스텔로이 때문에 네. 모든 네덜란드 공격수들은 다. 네. 근데 저도 옛날에 반바스탄부터 해가지고 다 네덜란드 출신 공격수는 뭔가 골을 잘 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반페르시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버도 있고, 그래서 잘 넣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요즘 네덜란드 공격수들도 그런 게 근데 아니고. 네덜란드 최고 아웃풋이 데파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데파이. 요즘에 최고 아웃풋이. 아, 네. 맞다. 반페리시도 있었지. 얀센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넘어온 선수 중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자꾸 산책을 한 캐즈만 같은 선수도 있었죠. 아, 마테오 캐즈만. 아, 학포도 있구나. 각포. 뭐 근데 성공 사례 근데 최근에 좀 없는 근데 것 각포를 같아. 뭐 저걸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라고 스트라이커는 보기 좀 아니니까. 어렵잖아. 그래도 이제 공격수니까. 근데 각포 그 월드컵 시즌 그쯤에 리그에서 골 엄청 많이 넣었었거든. 베르바인도. 베르바인도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었어. 근데 이제 성공했다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격수라면 네. 사실은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 넘어온 건 루이스 수아레스 이후로는 없고 네. 그리고 네덜란드 공격수 중에서 기억 남는 건 그래도 루드 반 nistelroo이라든가 아니면은 종윤이가 싫어하는 반페르시 정도가 되지 않나. 너무 다 옛날이잖아. 20년 전이잖아. 그렇지. 10년, 20년. 벌써 오래됐어. 와, 알폰소 알베스도 있었죠. 엄청 기대받았는데 잘 못했었고. 카윗은 근데 카윗이 골을 많이 넣지는 못했지만 근데 카윗은 만든 선수였지.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리버풀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죠. 톱은 아니지만 그래도 쿠두스는 꽤 연착륙했다고 봐야죠. 네, 쿠두스는 잘했죠. 네. 자, 예, 자. 성공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요? 네. 프리미어리그 가면 네. 저는 이런 타입의 공격수는 실패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이 예. 맨유 같은 팀이면 얘가 그렇게 해주면서도 골도 한 12개, 3개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줘야 이제 성공이라고 볼 텐데 예. 그 기준을 가자마자 하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덜란드 대표팀에 있긴 하잖아요. 제르키제가 예, 다시 예.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뛰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베어루스트를 후반에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제르키제도 한번 넣어볼 만해요? 유로에서? 아니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골이 필요해서 넣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아하. 다른 게 장점인 선수를 그 상황에서 넣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선수도 아니 이게 베어루스는 뭐 대표팀에서 하나씩 하니까. 골을 빼고 다 잘한다라는 게 이게 참. 근데 그게 애매하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선수는 플랜 A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예요. 이 선수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팀의 전체적인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로 가야지. 얘를 믿고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얘를 믿고 넣는다. 그건 아니야. 근데 진짜 이 선수를 메뉴가 영입을 했어. 그래서 메뉴의 최전방에 기용을 해. 근데 이 선수의 골이 한 5골? 6골에 멈췄지만 그 이선전 레시포드, 부페, 뭐 가르나초, 뭐 안토니 이런 선수들이 그 전 시즌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골이 늘었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만하지. 그러니까 본인은 못 넣었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약간 저는 지루도 약간 그래서 좀 까임 당한 게 있다. 예전에 지루도. 약간 버프형 공격수네. 동료들에게 약간 버프 주는 느낌으로. 잘한다니까. 힐 주는. 힐 주고 이제 용기 있는. 잘해 얘. 그리고 얘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슈팅 각도 잘 만들어 보면은 이게 충돌하는 게 공격수인데 잘해 얘 잘해 결정이 떨어졌지. 뭐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잘해 수학이 좀 수투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건데 산안전 채치수야. 아 그래요? 산안전 채치수. 약간 채치수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는데 부족한 것도 확실히 있어. 그리고 이제 대형 S급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부족해. 오케이 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꽤 많은 분들한테 관심 끌었던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이제 60분 전에 라인업이 발표됐는데 15분 늘려서 75분 전에 라인업 발표를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K리그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단마다 나오는 시간이 좀 약간 중구난방이 다르긴 해요. 하거든요. 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시간에는 다 뭐 나오긴 해요. 이 15분 의미 좀 있을까요? 근데 이게 15분 이게 나는 60분 전 라인업 발표, 75분 전 라인업 발표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인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가? 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서. 발표를 했으니까 어쨌든 공개를 했으니까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쓱 모르게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거나 이제 좀 빨리 나오네 그 정도로 넘어갔을 것 같은 건데 이게 어차피 그 전에 이미 라인업은 다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라인업 어차피 결정돼 있고 15분 빨리 나온다고 상대편이 이거 무서 야 얘네 이렇게 나왔는데 야 우리 바꿔야겠다 이럴 리도 없잖아. 왜냐면 이거 맞춰서 그 경기 하려고 맞춰서 이미 2, 3일 전에 다 그런 식으로 훈련 다 끝나고 당일날은 몸 풀 때 그냥 그런 것만 이제 하는데 배팅에는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가 있네. 배팅 스타트 시간이 이거 근데 그 생각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15분 더 먼저 마감할 수 있잖아요 피해를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이게 언제 마감하는 경기 시작 전에 마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경기 시작하고도 배팅 다 해. 그럼
다 하지. 그건 불법 아니에요? 아니 유럽.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불법이잖아요. 그거 하면. 우리는 외국 거를 하면 안 되지 않나? 배트맨은 언제 마감이 되나요? 2시간 전 아니야? 1시간 전인가? 몰라. 아니요, 라인업 뜨고도 배팅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그건 아닐 거야. 아, 그래요? 아무도 안 해봤어. 아,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60분 전에 라인업 발표하고 15분 더 땡겨서 75분 전에 라인업 발표하는 건 팬들의 관심을 조금 더 빨리. 그래서 오늘 누가 나오지? 이거 확인하는 건 축구 팬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60분 전에 저희 이스타 TV 그 입중계 할 때도 좀 일찍 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일찍 열게 돼서 라인업 가지고 토론하고 사실 이게 축구 팬들 경기 전에 루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팬들의 관심을 좀 더 빨리 이 경기에 집중시키겠다. 프리미어 리그에 집중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고 예. 사실은 60분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라인업 발표해줘야 돼요. 그렇지. 1시간 전에 해줘야지. 이거는 뭐 그것을 중계하는 중계진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예. 축구 팬들에 의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팬들도 이 경기 봤을 때 1시간 전에 누구 나오는지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겠거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 K리그 한 2, 3년 전에 중계할 때는 라인업이랑 포메이션 실제 뛰는 거 진짜 엄청 차이 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도 달라요. 아, 요즘에도 그래요? 아,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고 솔직히 그때는 거의 모든 팀이 한 번씩은 했다고 생각되는데 요즘은 정확하게 올린 팀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 올리고 아, 그래요? 근데 꼭 어떤 팀은 한 번씩 지키다가 한 번씩 뭐? 이렇게 올렸는데 실제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 특정 팀이 있어요. 네, 특정 팀이 있어요. 특정 팀이 있는데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백포 쓰는데 백스리라고 올려놓고 그다음에 좌우 바꿔놓고 뭐 이게 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상대팀 없어요. 분석 그 하는 팀을 뭘로 보는 거야 그거를. 설마 그거 보고서 우리 분석 다 틀렸네 어떡하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예전에는 K리그2는 굉장히 심했고 아, 많이 심했어요, 진짜. K리그1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K리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위 얘기해서 유럽의 변방 리그도 해설을 해봤잖아요. 예. 최근에 막 그리스 리그도 해보고 뭐 벨기에 리그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60분 전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중계권을 팔고 뭐 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는 자기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 그걸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배려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걸 안 지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60분 전에는 라인업을 확실하게 발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리그마다 그런 차이도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명문 구단들의 홈에서 펼쳐질 때는 60분 딱 되면 딱 나와요. 그런데 하부 리그에 정말 좀 오지에 있는 팀의 홈에서 펼쳐질 경우에는 언제 나온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저기 돈스탑 더 필링님 말씀대로 진짜 부상자 좀 투명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 인스타 K리그 팬분이 아예 그냥 인스타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인스타로? 네. 그래가지고 올려주죠. 정보 최대한 취합해서. 취합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팬들이 직접 이제 아름아름 소식하고 이제 선수들한테 뭐 DM 받아가지고 그거 하겠냐고. 저거를 얼마나 부상이고 그다음에 네. 언제 돌아오는지 이런 거를 왜 아직도 그렇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비밀도 아니고. 저는 정확하게 뭐 어디에 올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디 올리는 구단이 외국에도 많지는 없으니까. 왜냐면 뭐 진짜 큰 부상일 때 발표 정도 하지. 근데 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거짓말은 치지 말아야지. 근데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대답을 안 하든지. 근데 거짓말을 치잖아. 다쳤는데 안 다쳤다. 안 다쳤는데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저거 설기현 감독이 경남에 있었을 때 설기현 감독이 그거를 작년에 그거 했었어요. 우리 부상 누구면 계속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줬어. 누가 부상 당했고 대충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거 다 해줬었거든. 좋은 거 하나 하는구나 그 생각 좀 했었는데. 유로는 어때요? 지금 준비하면서 잘 나와요? 바로? 진짜 이번에 제가 일단 개막전 때 놀라운 게 공이 굴러갔는데 갑자기 리플레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한 10초 가량. K리그 한 5년 전 보는 줄 알고. 나는 그게 되게 싫고 불안하거든. 왜냐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분명히 이쪽에 모르니까. 공이 있었는데 꼭 다시 돌아오면 반대쪽에 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해설하기 되게 애매해져요, 이 상황이. 물론 K리그 현장이면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해버리면 되지만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니 이렇게 큰 대회에서 카메라 이거 워크를 이렇게 했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월드컵
수준에 못 미쳐요. 좀 떨어져요 이번 대회가. 월드컵이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왠진 모르겠어요. 아시안컵도 왠진 모르. 아시안컵 되게 좋았거든요. 아시안컵 좋았어. 근데 형은 두 대회를 또 하고 있으니까. 아시안컵보다 떨어져서 몇 번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카타르가 다 데려갔나? 그 잘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23세 아시안컵은 개판이었어요. 아하. 왜냐면 황선홍을 잡은 적이 없어. 코치를 계속 맞아.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아마 아시안컵 때는 포르투갈 팀인가 누가 와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외주가 바뀌었구나. 23세는 내가 그때 싼 데 썼겠지. 그래. 그거야 그거. 역시 돈이야. 돈이야 돈. 그런데 일단 카타르가 월드컵 하면서 가격을 올려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UEFA나 어디서나 이렇게 하는 게 가격이 안 맞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번 유로 막 되게 이상한 거 아닌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상하지 못 느끼지만 중계할 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저때 왜 이런 상황이 가끔 나오고 그리고 포메이션을 잘못 썼는데 오스트리아가 그릴리치라는 중앙 수비수도 뛸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선수를 왼쪽 윙에 박아놨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 포메이션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줄 거면. 근데 이거 UEFA 가끔 근데 틀리는데 이게? UEFA 가끔 틀려. 틀리는데. 챔스 때도 그래. 그래서 이게 이거를 가끔 뭐 틀리더라고.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제출한 건지 아니면 지들이 뭐 해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으니까.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를 해설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로 같은 대회는 조별리그 1차전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얘를 갑자기 측면에 쓰려는 생각으로 배치했을 수도 있잖아. 그쵸. 뭐 감독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 보고 한두 경기 보면서 얘네들이 포메이션이 틀리는구나. 그걸 익숙하게 알아들으면 또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오스트리아 그릴리치랑 잉글랜드 그릴리시랑 헷갈린다 그러는데 그릴리시는 유로에 없잖아요. 안 그치. 나왔죠. 물론 왼쪽 윙에 나서 약간 킹리젓 가심이긴 한데 설마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그 웨파에서 실시간 사이트를 하나 안내해줬어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시간이 가고 스탯이 바로바로 올라가. 근데 얘들이 스탯을 넣었다 빼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그럴 수 있지. 나 슈팅 몇 번 틀렸어. 슈팅 개수를 얘기하는데 저 눈을 비볐다니까. 방금 3개였는데 2개로 다시 떨어져 있어. 그런 경우 있어. 뭐야? 있어. 그래서 와 이거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설 때 언급한 적 있어요? 있어요 한번. 정정도 하고? 정정은 못했어요. 바로 슈팅 때려가지고 다시 3개가 됐어요. 그럼 3개라 됐네. 그거 예측한 거네 그 사람이. 자, 슈팅 3개입니다. 자, 이렇게 3개째가 됐어요. 그거를 내가 숫자가 내려갔다 올라간 걸 한 3번 봤어. 내가 잘못 봤겠지 내가. 근데 그거는 언급은 안 했어. 이거 업체 바뀐 거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시간차 정보 제공이야. 이쯤에서 하나 더 차겠지? 그래서 3개라고 한 거지. 저걸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세가면서 하는 거일 텐데. 근데 혹시 그거 아닐까? AI가 체크를 해. 체크를 했다가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거지. 승인을.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저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냅두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고치고 이거 아니야 혹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오스트리아가 전반전 슈팅을 2개 이상 했는데 계속 0인 거야. 그러다가 1이 됐어. 2가 됐다가 다시 1이 됐어. 그래서 믿을 수 없어. 언급을 못 해요 솔직히. 그리고 뛴 거리도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봤어. 진짜. 그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뒷걸음질 친 거야. 이거는 띵거리가 아닌데. 해가지고. 개막전 시간도 안 왔어요, 한국으로.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대요. 오른쪽 화면이 아니, 클린이었어. 이게 피드 자체가 내가 그거 보면서 피드 자체가 아예 클린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럼 저거 시간은 못 맞출 텐데. 근데 중간에 들어간 시계가 웃겼지. 그게 시계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가끔씩 하단에 뜨는데 이거랑 이 시계랑 안 맞아가지고. 개막전은 너무 말이 안 와버리니까 임의로 만들어서 제작팀에서 넣은 건데 그치? 정확하게 맞출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가 다 해결을 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재놔야 된다. 그래서 약간 나는 웨파가 오히려 월드컵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왜냐면 실시간 사이트 뭐가 좋냐면 VAR 이게 떠요 지금 상황이 조금 늦게 뜨긴 하는데 해석이 해석이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근데 좋다 했는데 난 이것도 이제 못 믿겠어. 얘들 주는 걸 다 못 믿게 돼서 그냥 화면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캉테는 10kg 넘더라고. 딱 보니까 실시간으로 10.01 올라가. 계속 봤어. 한 5분 봤어. 이거 맞겠지? 10.5까지 됐을 때까지 봐야지. 좀 받겠지 해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건 10kg 넘었다고 말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캉테가 지금 띵거리 1위다 10kg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얘기하는 순간 9.5kg. 그러니까 불안해 괜히.
그래서 근데 애매하게 얘기해. 네. 10kg 정도 뛰었네. 아, 좋지. 아니 나는 1위라고 하고 싶었거든. 양팀 통틀어서 1위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숫자가 좀 애매하니까. 표정만 보더라도 약 10kg 정도 많이 뛰는 것 뛰네요. 같네요. 네. 아, 그래서 그냥 좀 이제는 기록을 좀 최대한 기다렸다 말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설 들을 때도 체크를 해야 되겠네. 2차전 어떤 경기 중계 들어가죠? 저는 오늘 독일전 일단 아, 재밌겠다. 들어가고 네. 저는 4시 아니면 1시 경기 위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저희 개인적으로 궁금해. 김호성 위원은 왜 그 연장으로 하시고 그걸 원래 빡세게? 그러니까 원래 해설이 4명이라서 연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나머지 두 분의 스케줄이나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본인도 몰라요. 오성이한테 물어봤는데 너 왜 2개 했어? 연속?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근데 자기는 애아빠라서 이게 더 좋대. 2개 치고 뭐 다음날 없겠죠, 보통. 잘 봤다고 전해주세요. 네. 네, 항상 잘 보고 네. 있다고. 네. 네. 유로 중계하는 또 환영도 힘드신데. 네. 오늘 또 2차전도 재밌는 경기들 많으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6월 19일 수요일에 진행을 했었던 히플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날두 어때? 음바페 어때? 유로 어때? 올여름 메시 어때? 비니시우스 어때? 코파 어때? 델리 유로 일주 유로 볼테티스 어때? 코파 볼테티스 어때? 여러분, 축구의 계절이 왔어요. 축구 볼테티스 어때?